네, 안녕하세요. 다운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양수진입니다. 네, 이번 시간 우리 월요일에 진행되었죠. 진선여고 1학년 친구들 수학 시험에 대한 총평 영상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기말고사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수업에 대한 안내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어땠나요? 그러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학년이고, 근데 진선여고는 전통적으로 수학 시험이 어렵기로 유명한 학교고,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굉장히 궁금한 부분도 많았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그러셨을 거고, 우리 친구들도 그랬을 거예요. 과연 수학 시험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4%, 7% 이렇게 1, 2등급을 갈라야 할 때와는 달리 지금은 상위 10%만 1등급이 되는 이 상황에서 시험 문제가 조금 쉬워져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학교 자존심이 있지 않나?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던 차였는데 일단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험은 조금 많은 친구들에게 선물 같았던 시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체 문항은 서술형을 포함해서 총 19개의 문항이었는데 원래는 학교가 서술형 문제도 좀 어렵게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문제 밑에 채점 기준까지 제시를 해주면서 문제를 끝까지 답을 잘 냈으면 친구들이 거기에서는 크게 깎이는 부분이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서술형 문제는 제외하고 객관식이랑 단답형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객관식 9문제, 단답형 3문제가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돼서 친구들 시험 보면서 왜 이렇게 문제 잘 풀리지? 좀 이상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객관식 2문제, 그리고 단답형 2문제가 중상 난이도 정도의 문제. 근데 그 문제들이 대부분 부교재와 좀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들이라 부교재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객관식 12번이랑 단답형 6번 문제가 상난이도의 문제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단답형 5번에 별표를 친 이유는 이게 구간이 움직일 때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 되게 많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약해서 대비가 좀 덜 된 친구들한테는 중상 정도의 난이도 같이 느껴지겠지만 요거를 좀 많이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그런 것 중에서는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는데 그 친구들은 이 문제의 난이도를 중 정도로 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네,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원래 진선여고가 부교재 연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예요. 근데 이 부교재 연계율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난이도 높은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 이 문제의 소스를 어디에서 찾아볼 것이냐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할 때 부교재 연계율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전체 문제의 3분의 2 정도가 평이한 시험에서는 부교재 연계율을 이야기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교재에 분명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들은 워낙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들이다 보니까 다른 문제집에서도 심심찮게 발견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 지금 중상 난이도로 표시되어 있는 요 4개 문제 정도는 부교재와 좀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위권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풀고 맞췄어야 하는 요 객관식 12번이랑 단답형 6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서 출제를 많이 해봤으니까 출제를 할 때 드는 고민이 항상 뭐냐면 평균이 너무 낮으면 안 돼. 근데 그렇다고 등급이 안 갈려서도 안 돼. 이 두 개 사이에서 굉장히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감히 추측을 해보건데 선생님들께서 수학시험 출제를 할 때 약간 어떤 느낌으로 출제를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객관식 12번이랑 단답형 6번을 다 맞는 애가 과연 전체의 10%가 되겠어? 그러니까 전체의 10%라고 하면 학급에서 한 3명에서 4명 정도 되고 전 학년 전체로 따지면 한 3, 40명 정도 되는 건데 이거 두 개를 설마 그렇게 다 맞을 수 있을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이 한 번 더 있잖아. 기말고사에서 좀 더 어렵게 내면 되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친구들한테 조금 선물 같은 시험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요 문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복소수랑 4차 방정식을 혼합한 형태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를 이용해서 복소수 Z와 W가 만족해야 하는 관계 찾아주고 요 나는
이런 어떤 복소수가 실수이다라는 조건을 켤레 복소수와 복소수가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친구들한테 매일 얘기했던 거거든요. 너희 학교는 복소수에 대해서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 출제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복소수가 실수가 될 조건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꼭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 항상 강조했었는데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조건을 이제 가나를 통해서 조금 더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다조건을 해석할 때 Z와 W가 복소수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그럼 켤레 복소수 아닌가? 그럼 얘네 둘이 켤레근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 먼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필요했어요. 그래서 Z와 W가 켤레 복소수인가? 켤레 복소수라면 가나 조건에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말은 즉 이 두 녀석은 켤레 관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두 복소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4차 방정식은 4개의 서로 다른 허근을 가지고 즉 2개의 허근을 갖는 2차식 2개의 곱으로 요 왼쪽의 4차식이 인수분해 되는구나. 그럼 그걸 다시 역으로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서 가나의 조건을 적절히 이용해서 요 다에 있는 4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 2개로 쪼개주는 게 두 번째 스텝이고 이제 그 중에 W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이제 요 맨 밑에 있는 W에 대한 4차식을 2차식으로 나눠서 남는 나머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는 문제로 이 문제는 이렇게 듣고 보면 그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지만 워낙 4차 방정식에 접근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복소수를 해석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보니까 처음에 방향을 잘 못 잡았으면 조금 우왕좌왕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앞에 문제들이 워낙 평이하다 보니까 뒷문제 풀 시간이 친구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많았을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풀지 않았을까? 상위권 친구들은 전부 풀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단답형 마지막 문제입니다. 2차 함수 2개랑 x에 대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합, 요 fx 빼기 k 곱하기 gx 빼기 k는 0이라는 형태의 요 방정식은 조금 낯설 수도 있고 지나가면서 한두 번 정도 봤을 수도 있는 형태의 문제인데 생소하지만 결국 이 녀석은 그러면 같은 좌표 평면 위에 2차 함수 2개를 동시에 그려놓고 y는 k라는 직선을 움직이면서 교점이 언제 생기는지 보는 건데 그 교점이 생기는지를 보면 실근의 합이잖아요. 실근의 합이라는 건 요거 2차 함수의 대칭성 이용하면 되는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 녀석은 hk라는 함수를 찾으면 되는구나. hk를 k의 위치에 따라서 즉 fx와 gx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겠죠. 구분해서 찾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조건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라서 이것도 그래프의 추론이에요. 그래서 그래프의 추론 혹은 함수식을 찾는 연습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라면 결국에는 잘 풀지 않았을까 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단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단원 마지막에 고차 부등식과 연립 부등식 여러 가지 부등식 파트랑 경우의 수 그리고 행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렬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역행렬이나 영인자 같은 것들의 좀 난이도가 높은 행렬 파트들이 이번 교육과정에는 없기 때문에 행렬에서는 난이도 높은 문제를 출제하기가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경우의 수, 순열조합 파트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경우의 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단련한다는 느낌으로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 위에 나머지 시험 범위, 부등식이나 행렬을 얹어가면서 좀 경우의 수를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평이하거나 중상 난이도의 시험을 다 맞추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교재만 충실히 공부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교재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뭐 다른 것들에서 소스를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최상위권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 뭐 킬러 문항이라던가 이런 것들 풀어보면서 공부를 추가로 진행해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이제 영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기말고사 대비 제 수업은 이렇게 2스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1회차 특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한 회짜리 수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정규 수업 수강하는 친구들은 미리 필수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제가 기말고사 기간 내내 꾸준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로부터 기말고사 대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재에 있는 상이랑
도전 난이도의 문제들을 쭉 보면서 이제 시작부터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약하니까 이거를 내가 기말고사 기간까지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겠다. 약간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게 이제 특강에서 경우의 수들을 좀 미리 맛보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5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정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수업은 매주 월, 금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 예정되어 있고 친구들 수학여행 돌아오는 금요일에 한번 수업이 빠지고 6월 20일에 종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이 수업을 들으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2등급에 있으면서 조금 더 해서 1등급도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 혹은 이제 선생님 시험이 쉬웠다는데 저 중간고사를 근데 생각보다 못 봤어요. 이거 만회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만회할 수 있을까요? 이런 친구들이 와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일단 우선 특강을 신청을 해서 이제 특강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어떤지 파악하고 정규 수업으로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5월달 한 달 동안은 시험 범위에 대한 기본 1회독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부교재에 있는 상 문제랑 도전 문제는 제가 중간고사 때도 그랬지만 전부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우의 수를 먼저 하고 그 위에 방정식이랑 행렬을 얹어서 경우의 수는 시험 범위 전반에 걸쳐서 쭉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이제 6월 달에는 이제 5월 달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파악한 친구들의 성향이나 특징을 토대로 조금 더 개별적으로 맞춤 과제라던가 이런 게 제공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실수가 많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과제를 더 주거나 혹은 테스트를 반복해서 보면서 이제 실수를 보완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 계산량이 많은 문제들 좀 집중 공략해 보면서 좀 더 효과적인 시험 대비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수업의 특징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기적으로 이 진선여고 친구들에게 맞춤되어 있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5월 달에는 물론 부교재를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테스트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6월 달이 돼서 본격적으로 시험 기간이 된다면 그때는 정말 시험지도 학교 시험지처럼 그리고 OMR 답안지도 제공해서 학생들이 시간을 재고 이제 시험 보는 연습하는 것처럼 시험을 그렇게 할 예정이고 중간고사 때도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2등급을 대비하기 위해서 2등급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교재를 완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다루고 6월 달에 배부되는 과제에는 수업 시간에 다뤘지만 난이도 높고 출제빈도 높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반복해서 과제에 실어서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두 번, 세 번 이 부교재 문제들에 노출이 되도록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6월 초쯤이 되면 꼭 풀어준다는 문제를 이렇게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주실 거예요. 이제 그 문제들은 이제 중요하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굳이 집어서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들과 관련된 유사 문항들을 전부 모아서 따로 워크북을 배부해서 친구들이 요거는 꼭 공부해야 돼.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건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이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 어려운 문제, 앞서 있던 객관식 12번이나 단답형 6번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학력평가 킬러 문항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강남에 있는 주요 학교들 기출문제들 있잖아요. 기출문제들 중에도 보면 꼭 풀어보면 좋은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선별해서 풀어볼 수 있게 숙제에도 주고 테스트에도 주고 수업 시간에도 다루고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친구들, 저의 수업이 사실 그렇게 규모가 큰 수업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제가 좀 티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파악하면서 친구들 사이에 분명 실력의 차이가 약간씩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제 이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확인한 후에 완급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과제를 잘 해오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풀어볼까 하고 과제를 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과제도 조금 버거워한다. 그러면 우리 부교재에 있는 낮은 난이도 문제부터 푸는 걸로 시작할까? 이런 식으로 친구들 사이에 완급 조절을 하고요. 요 밑에 있는 항목들은 쭉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직접 클리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후로 1시간 정도 친구들이 미리 와서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질문도 할 수 있고 카톡 질문방은 상시 열려 있으니까 밤에도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의 창이 열려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저의 수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내신 대비 잘해서 내신을 성적을 잘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에 앞서서 친구들이 수학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좀 더 도전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졌으면 하는 게 항상 제가 수업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수학 수업이 재밌을 수 있을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선생님의 풀이를 보면서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지.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그럼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하면 좋을지 수업 구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그거를 수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저의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의 영상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